우리들의 벽사일기 제1장 제육화 차사회동 3편. 이건 또 뭐야, 미친. 저승사자를 막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튕겨져 나오면서 느낀 파동의 충격으로 본인 몸에 상당한 충격이 온 터라 감제사자는 차마 또다시 종우의 병실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방금 전의 충격으로 이미 영역이 상당히 소진되었다. 또다시 충격이 있다면 자신은 심한 내상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유심히 창문으로 병실을 살펴보던 감제사자는 이내 깜짝 놀라 흠칫 멈추어 섰다. 분명 아이 몸 위에 떠있는 부적의 기운은 엄청난 것이었다. 누군가 부적으로 아이를 지키려 비방을 한 것이 분명했다. 제발 좀, 나 좀 살자. 저승사자를 막을 수 있는 부적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감제사자는 이윽고 고개를 푹 떨구고는 이내 포기한 듯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난 몰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부딪혀봐야지. 일단 차사회동에 가보자. 이젠 그 수밖엔 없어.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저승사자들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그 회의에는 분명 강림도령이 나타날 것이다. 감제사자는 자신이 강림도령에게 뒤지게 혼군형이 나고 저승의 가장 깊숙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설령 소멸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일련의 모든 일들을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감제사자의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자 종우의 거친 숨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며 종우는 다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어두운 물이 흐르는 강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용인에서 발원하여 분당을 거쳐 서울로 유입되는 한강의 제1지류인 탄천은 그 이름처럼 검은 물이 흐를 뿐만 아니라 그 기운마저 탁하고 어두웠다. 병원에서 떨어진 탄천의 다리 금곡교 밑에서는 가뜩이나 어두운 그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웅성거리는 소리가 계속되다가 천둥처럼 큰 중저음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꽂히자 일순간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조용, 그래서 찾지 못했다는 거야. 예, 없습니다. 큰일이네. 차사가 실종된다는 게 너희들은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 병신 같은 것들을 그냥 확. 지금 이곳엔 인근 지역을 맡아 영혼을 인도하는 저승사자들이 모두 다 같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저승사자들은 이승으로 따지자면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뼈 빠지게 일하는 빚쟁이 공무원이었다. 그들은 전생의 업보와 자신이 지은 중죄로 인해 전생의 기억을 잃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벌을 받아 저승사자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죄에 해당하는 만큼 망자들을 저승에 인도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전생에 지은 죗값을 모두 치러야만 저승사자들은 환생할 수 있었다. 인간 세상으로 따지면 대출 빚을 떠안은 국가 공무원이 그 빚을 다 갚고 채무를 탕감받을 때까지 공직에 얽매여 개처럼 일하는 모양새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저 혹시 화마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말이 돌긴 합니다만 화마가 차사들을 잡아 족쳤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 저도 믿기진 않습니다만 어느새 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15년이 되었으니 이번 화마는 특히 센 모양이군. 차사를 집어삼켜 아니지 소멸시킨 건가?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는군. 으휴. 그렇다고 니들은 마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짜증난다는 듯이 잔뜩 인상을 구기며 소리치고 있는 것은 저승사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여겨지는 강림도령이었다. 종우의 병실에서 막 빠져나와 저승사자 회의 모임에 참석한 감제사자는 말단 중에 말단인 신입 초짜인 주제에 지금 자신이 함부로 말을 꺼낼 상황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제1구석에 숨어서 차사 회의를 유심히 엿듣다 보니 이미 자신의 팀원 파트너인 직부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몇몇 저승사자들조차도 종적을 감춘 모양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회의의 주제는 저승사자들의 실종과 화마에 관한 것이었다. 굳이 자신이 입 밖에 꺼내지 않아도 높은 직급의 저승사자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괜히 함부로 나섰다가 강림도령의 노여움만 산다면 이를 더 꼬이게 만들 뿐이다. 대신에 몸주는 찾았어.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야, 이 병신들아. 도대체 니네가 하는 일이 뭐냐?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그냥 싹 다 뒤질래. 주먹을 쥔 손으로 자신의 앞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존재를 향해 휘두르려 하는 강림도령의 모습에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저승사자들의 몸이 흠칫 굳었다. 화마의 존재뿐만 아니라 대신의 몸주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곳곳의 저승사자들은 모두 눈에 혈안이 되어 전국을 쥐잡듯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은 것인지 도통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화마와 대신의 몸주 때문에 저승사자들 모두가 크게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설령 대신의 몸주를 찾는다고 한들 저승사자들이 대신의 몸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강림도령은 깊게 한숨을 내쉰 뒤 모두 해산하라고 말했다. 하나둘씩 형체가 흐려지며 없어져 가고 있는 와중에
감제사자는 자신의 옆에 서 있던 다른 선배 저승사자 한 명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저기 선배님, 실례지만 물어볼 게 좀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요. 자신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검은 그림자 형체는 감제사자보다 더 오래 일을 해온 선배 저승사자였다. 이윽고 망설이며 말끝을 흐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그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알겠다. 니네 팀원 사라졌구나. 근데 어쩌나 니네 팀원은 나도 못 봤거든? 이제는 그 기운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구만. 그렇지 않아도 이미 강림도령 저 새끼 귓구멍에 들어갔으니 별수가 있나. 일단은 걱정 말고 지금 맡은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지 뭐. 그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원을 잃어버린 감제사자를 향해 지금 맡은 일이나 잘하라고 조언을 해준 선배 저승사자는 다른 할 말이 더 있냐는 듯이 물었다. 그게 아니면 뭔데? 혹시 선배님은 저승사자를 쫓아내는 비방이나 부적을 알고 계신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며 고개를 옆으로 비스듬히 꺾은 검은 그림자 형체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미쳤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감히 그 어느 누가 차사를 막아. 너 팀원 사라지더니 충격으로 좀 미쳤냐? 저도 말이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지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씨,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쫓겨나서 그래요. 부적 때문에요. 소멸되는 줄 알았다고요. 바락바락 악을 써가며 말하는 감제사자의 진지한 말투에 장난이 아니라는 것은 느낀 선배 저승사자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검은 그림자 형체는 화들짝 놀라 말을 내뱉었다. 혹시 동방사그의 부적 아니냐? 그 부적 어떻게 생겼냐? 너 그 부적 봤어? 감제사자는 저승사자들 사이에서 전설로 회자되는 동방삭과 강림도령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혹시 그 강림도령이 잡아 족쳤다는 동방상 말씀이세요? 그래, 아마 삼천갑자 그 양반의 부적이겠지. 하지만 그게 벌써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 부적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기 한국이야 한국. 동방삭 부적이 어떻게 남아있겠냐? 에구, 내가 그냥 헛소리했나 보다. 지금 두 저승사자가 말하고 있는 삼천갑자 동방삭은 불로불사, 즉 죽지 않는 인간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중국의 역사서 사기에 나오는 인물로서 죽음을 극복한 인물로 전해진다. 사기에 따르면 동방삭은 한나라 무제 때의 사람으로 그릇 속에 숨겨진 물건이 무엇인지 보지도 않고 알아맞추었으며 선술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저승사자들이 나타나 그를 저승으로 인도하려 할 때마다 갖가지 비방과 부족으로 빠져나가 결국 삼천갑자 18만 년 늘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방삭이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들을 농락하며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자 염라대왕이 격분하여 그 성질 더럽기도 유명한 강림도령에게 동방삭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 그 지혜와 재능이 보통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은 동방삭을 잡기란 강림도령에게도 쉽지만은 않았다. 더군다나 동방삭은 변신술에도 뛰어나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쉽게 그를 찾아낼 수도 없었다. 강림도령은 신묘한 비책을 떠올려 숯을 잔뜩 사서는 그 숯을 어느 냇가에서 씻기 시작했다. 이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왜 숯을 씻고 있냐는 질문을 했고 그때마다 강림도령은 숯을 씻어서 하얗게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답했다. 이에 사람들은 전부 혀를 끌끌 차며 강림도령을 비웃고 욕하며 무시했지만 강림도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숯을 몇 년 동안이나 닦고 있었다. 결국 전국 팔도에 소문이 나자 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발의 한 노인이 나타나 숯이 하얘지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고 강림도령은 이에야 제가 아는 아주 오래 사신 어느 어르신께서 숯을 정성스레 닦으면 하얘진다고 알려주셔서 한번 해보려 합니다 라고 답했다. 이에 그 노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쯧쯧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숯을 하얗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네 라고 말했고 순식간에 강림도령은 그 노인을 묶어 저승으로 끌고 갔다. 사실 지금 저승사자들이 회동하는 장소인 이 탄천은 강림도령이 숯을 씻던 강이라는 뜻에서 탄천이라 불리게 된 것이었다.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그 옛날 화려했던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부장님처럼 강림도령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저승사자들의 회의 장소를 꼭 탄천으로 잡곤 했다. 나는 그저 선배 저승사자들의 가십거리이자 과장된 소문이라 여겼습니다. 나도 그랬지. 원래 우리 사자들은 대접을 받으면 영가들을 인도할 수 없지 않냐. 동방삭이 죽지 않고 저승사자들을 농락할 수 있었던 것은 사자밥 대접 따위의 간단한 비방이 아닐 거야. 분명 엄청난 부적을 사용한 걸 거다. 그러니 저 잘난 강림도령 새끼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겨우 동방삭을 잡아 족친 거 아니겠어? 일단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니까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머지는 따로 네가 알아봐라. 도움이 되었을진 모르겠지만 동방삭의 부적이라면 어차피 네가 해결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야. 어차피 일에 죽으나 뒤진 목숨인 것 같은데 그냥 강림도령한테 얘다.
하고 들이받아보지 그러냐. 크크. 강림도령에게 들이받아 보라는 악마와 다름없는 선배 저승사자의 말에 감제사자는 두려움에 떨며 흠칫 놀라 두 손을 바르르 떨었다. 저 악명 높은 차사들의 우두머리인 강림도령에게 대들라니 생각만 해도 오줌을 지릴 것만 같았다. 이미 죽은 존재인 감제사자 자신이 오줌을 지릴 수는 없겠으나 그만큼 무섭다는 뜻이었다. 강림도령은 저승사자들을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대단한 염라대왕마저도 저 천방지축 망나니 같은 강림도령한테는 한 수 접고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 역시 강림도령은 보통 신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다. 필시 명부의 시왕들조차 저 강림도령의 말은 귀담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남은 일은 일단 제가 혼자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제사자를 바라보며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찬 선배 저승사자는 알아서 하라는 투로 귀찮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서서히 그 형태가 사라져갔다. 그래, 혼자 해결해라. 그리고 나는 모르는 일로 해주면 좋겠다. 가뜩이나 화마 때문에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동방사계 부적까지 나온 걸 알면 강림도령 저 새끼 손에 나도 죽을 것 같거든. 여튼 난 모르는 일이다. 난 빼주면 고맙겠어. 역시 책임질 일은 엮이기 싫다는 공무원 마인드를 가진 선배의 말투에 감제사자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속으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동방사, 동방사계 부적이라.